자, 오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로 일단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최대 최소에 대한 부분 일단 정리해주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최대 최소랑 관련된 이참수의 최대 최소랑 관련된 상황은 세 가지. 문제에서는 주제가 세 가지야. 최대 최소를 어떻게 풀 거냐? 첫 번째는 주어진 식을 제곱의 식으로 바꾸면 된다라는 거지. 어떤 주어진 그 식을 다음과 같이 a 곱하기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꼴로 바꾸면 그럼 얘는 a가 양수일 때는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는 자 이거 함수 형태가 파악되잖아요. a가 양수면 이 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니까 x가 p일 때 최소값 q가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a가 음수면 요 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니까 x가 p일 때 최대값 q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주어진 식을 완전 제곱의 꼴로 변형해서 풀겠다. 이게 첫 번째 주제인데, 그런데 완전 제곱의 꼴로 변형하는 그 과정이 이 개수들이 예쁘면, 그러니까 주어진 이 식에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꼴을 이렇게 바꾸는 상황에서 이 abc의 어떤 형태가 예쁘면 빠르게 바꿀 수 있지만, 만약 그 형태가 예쁘지 않으면 이 변형하는 요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그럼 그때 이 p의 값은 도대체 언제일까라는 거죠. p는 도대체 누구냐? 대칭축이고, 그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다 라는 것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 a가 양수면 최소값이 있는 거고, a가 음수면 최대값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그런데 이 문제가 최대 최소 문제에서 주어진 이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었다면, 그러니까 주어진 이 식이 애초에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a 곱하기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하래. 그럼 얘를 전개한 다음에 완전 제곱으로 바꿀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예요. 왜요? 이참수는 대칭이거든.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는 똑같죠. a가 양수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는 얘기고, a가 음수면 x축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 p는 언제인 거니? 알파랑 베타의 정가운데라고. 그러니까 얘는 p의 값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두 근의 평균값에서 최대 최소가 결정된다. 굳이 전개해서 완전 제곱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자, 이게 첫 번째 주제야. 주어진 식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완전 제곱의 꼴로 바꾸면 되는데, 바꾼다는 얘기는 p의 값을 구하기 위함인 거고, 억지로 바꾼다기보다는 그 p의 값만 찾을 수 있으면 최대 최소를 쉽게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게고, 두 번째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똑같이 이참수인데, 그런데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다면, x값의 범위가 알파에서 그냥 a에서 x값의 범위가 b 사이에 있다면 제한 범위가 있는 2차식의 최대 최소는 어찌 되느냐? 만약 이 이차함수가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가 돼서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인데, 근데 x범위가 a부터 b까지래. 그러면 이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할 거냐 라고 하는 건데, 제한 범위가 있으면 반드시 대칭축을 먼저 찾아야 돼요. 대칭축 언제라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a랑 b는 얘가 아니라 이 각각의 이 개수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 대칭축을
찾고 나서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A랑 B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보통 이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꿈틀이, 우리의 꿈틀이를 생각하는 거야. 우리 불량식품 있잖아요. 불량식품은 아닐 거야. 그 젤리, 이 꿈틀이 젤리 있잖아. 그 꿈틀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꿈틀이가 요 이차함수에 달라붙어 있는 거야. 근데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그 달라붙어 있는 그 꿈틀이가 네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야 돼. 첫 번째, 그 꿈틀이가 요렇게 달라붙어 있다면 A일 때가 최대고 B일 때가 최소겠죠? 이게 A부터 B까지를 말하는 거야. 두 번째, 꿈틀이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A일 때가 최소고 B일 때가 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 네 가지를 얘기한다고 했거든. 그럼 세 번째 뭐냐면 그 꿈틀이가 이렇게 있다면 그러면 얘는 A일 때가 최대고 B일 때가 최소인 거죠. 마지막으로 그럼 그 꿈틀이가 요렇게 있다면 그때는 A일 때가 최소고 아니죠. B일 때가 최소고 B일 때가 최대인 거죠. 이렇게 얘를 케이스로 나눠야 돼. 그럼 얘는 어떤 케이스냐? 얘는 A부터 B까지가 B보다 더 왼쪽에 있을 때니까 요 케이스는 뭐라고 쓰면 되겠니? B보다 B가 더 크거나 같을 때다 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떤 거냐? 이놈은 그러면 이 두 함수의 평균, 그러니까 A랑 B의 평균 2분의 A 플러스 B, 그 평균값보다 대칭축이 더 오른쪽에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요, 이 두 구간의 평균값이 정 가운데값 2분의 A 플러스 B, 2분의 A 플러스 B 보다 B가 더 크거나 같고 그 B보다 B가 더 작거나 같을 때를 말해. 그럼 이놈은 뭐겠어요? 요놈보다, 요놈 뭐죠? A보다 대칭축이 더 크거나 같은데 그 대칭축보다 이 둘의 정 가운데 값 2분의 A 플러스 B가 더 크거나 같아야지만 그 꿈틀이가 요 사이에 존재하면서 오른쪽에 더 길게 뻗어 있는 상황인 거고, 마지막 이놈은 A보다 B가 더 작거나 같은 상황이겠죠. 드모 있잖아요. 드모 그냥 귀찮으니까 다 갖다 붙여놓으세요. 어차피 상관없어. 근데 뭐 한쪽엔 드모 있고 없고 사실 이게 맞긴 맞지만 나중에 그렇게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범위 구할 때 지금은 드모 그냥 다 갖다 붙여주시고 나중에 이 중에서 겹치는 한 놈만 드모 빼서 범위를 생각해도 괜찮아. 근데 중요한 것은 제한 범위가 있는 이와 같이 제한 범위가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의 포인트는 뭐냐면 대칭축이에요. 대칭축이 포인트야. 그 대칭축을 기준으로 주어진 범위가 어디에 있느냐, 넷 중에 어느 케이스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를 결정하겠다. 반드시 대칭축을 고려한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거야. 제한 범위가 있으면 대칭축을 고려한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그래프 안 그리고 못 풉니다. 무조건 그림 그려야 돼요. 무조건. 이차함수 그림 그려야 되는데 대칭축의 위치가 중요한 포인트인 거지. 그치? 가무야 맞아? 그치? 눈 감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지? 눈동자 안 보이는 거 같은데. 나 좀 봐봐. 그래. 자, 세 번째 포인트는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 세 번째 유형이 나오면 그냥 애들이 잘 접근을 못해. 세 번째는 뭐냐면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인데 중간에 뭐 이런 말이 있다. 실수 뭐 x 또는 뭐 실수 xy에 대하여 땡땡땡 최대값 뭐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포인트는
얘야 얘. 실수다. 주어진 게 실수란 얘기야. 근데 2차식이야. 2차식인데 실수가 있다는 얘기는 뭐죠? 만족하는 실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실근이 있으니까 그러면 실수 조건이 있으면 그 땡땡땡에다가는 요놈을 K라고 치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쓰면 돼? 이 K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 거야. 이 땡땡땡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땡땡땡을 K라고 놓자 이거지. 그러면 K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데 K 범위 어떻게 구한다? 실수 조건 때문에 2차식이 실근이 존재한다. 뭐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상황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버리면 K의 범위가 나와. 그러니까 최대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최대 최소의 문제 유형은 셋 중 하나예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셋 중 하나밖에 안 나와. 제한 범위가 없는 실수 전체 범위에서 정의된 2차식의 최대 최소는 그냥 완전 제곱으로 바꾸면 된다. 두 번째, 제한 범위가 있다면 대칭축의 위치를 고려한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구하겠다. 그리고 실수 조건이 있는 최대 최소는 는 K로 고친 후에 판별식이 0 이상이다를 이용하자.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예요. 그리고 여기를 제대로 못하면, 그러니까 오늘 하는 요 파트를 제대로 못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수학에 대해서 그냥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그냥 지옥을 맛봐요. 이 뒤에 나오는 수학 하, 수학 1, 수학 2에서 계속 요 부분이 계속 이용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망해요. 수학 1을 수업하는데 애들이 이해를 못해. 왜? 이걸 못하니까. 이걸 못하니까 최대 최소를 계속 못 구하는 거야. 문제에서 중간에 지수함수, 수학 원래대로 지수함수를 치환했더니 치환하면 범위가 생기거든. 그럼 지수를 치환했더니 범위가 생겨. 그럼 제한 범위가 있는 거야. 근데 치환했더니 2차식이 됐어. 최대 최소 구하래. 이 문제거든. 삼각함수를 치환했어. 범위가 생기거든. 그때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럼 이 문제거든. 여기서 다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 제곱의 꼴로 빠르게 바꾸는 거 이거 안 되면 수학 못 풉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제곱식 이용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 변환시키는 거 제대로 늦게 하시는 분들 연습하셔야 되고, 어차피 우리는 이번 기말고사를 공부하는 관점에서 최대 최소는 안 나오지만, 함수의 최대 최소 안 나오지만 뭐 꼭지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구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바꾸는 거 연습은 기말하면서도 연습을 많이 하게 되겠지, 그치? 미리 연습은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 수업하면서 연습 좀 많이 해주시고 그냥 천천히 풀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기는 속도가 중요해. 그러니까 문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렇게 바꾸는 게 되게 느리게 된다, 그런 생각이 들면 계속 연습하세요. 연습하면서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이 세 가지 포인트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1번, 2번, 3번 되게 중요하니까 요거는 머릿속에 꼭 담아 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할 때는요, 선생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몇 번 유형인가 부터 접근을 할 거야. 그러면 순차적으로 1번, 2번, 3번 됐죠? 머릿속에 1번, 2번, 3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번, 2번, 3번 기억해 두시고 문제를 봤을 때 다 셋 중 하나거든. 그러니까 이게 몇 번 유형인지 먼저 파악하면서 이 기계적으로 접근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예제 1번. 필수 예제 1번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요. 그냥 워밍업이야, 워밍업. 우리가 식을 푼다는 것은요, 미지수를 줄여 나가는 게 식을 푸는 거야. 어떤 값을 이용해서 계산하시오라는 문제들. 사실 수학이라고 하는 건 다 그거거든요. 수학이라는 것은
미지수를 점점 줄여나가면서 그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 건데, 기본적으로 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같으면 그 값을 구할 수 있어. 그런데 식의 개수보다 미지수가 하나가 더 많다면, 그러니까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다면, 그때는 값을 구할 수는 없지만 모든 문자를 한 문자로 바꾸는 거는 가능하죠. 예제 1번의 구조가 그거거든. 미지수가 4개예요. x, y, z, a. 미지수가 4개예요. 그런데 식은 몇 개야? 3개야. 맞아요? 자, 문제 구조를 다시 한번 보자고. 이 문제의 구조를 봤더니 오늘이 11단원인가요? 문제의 구조가 미지수가 4개야. 4개야. x, y, z, a. 그런데 식은 3개밖에 없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모든 문자를 한 문자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하나가 적으면 문자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최소가 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최소가 되는 그러한 정수 a의 값과 그 최소값을 구하시는 문제니까, 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니? x, y, z를 전부 다 a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주어진 3개의 식을 가지고 x도 a로 바꾸는 식, y도 a로 바꾸는 식, z도 a로 바꾸는 식으로 a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주어진 이 식이 뭐가 됐다야? a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올 거다라는 거야. 자, 이 정도는 충분히 너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식을 바꿔서 그냥 해주면, 자, 이렇게 됩니다. x는요 a 더하기 5가 돼요. 실제로 y를 구하면 a-1이에요. 아, 이 정도는 그냥 이미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썼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라는 얘기는 그냥 a 더하기 5의 제곱 플러스 a-1의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3의 제곱을 말하는 거고, 그럼 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주면 각각을 전개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한 번에 쓰자 이거죠. a제곱의 개수는요 1, 1, 4, 그러니까 6a제곱. a의 개수는요 10a 마이너스 2a 12a 12 더하기 10 22에서 2를 빼니까 20a. 상수항은 25 더하기 1 더하기 9 35인가요? 이렇게 되고, 그럼 얘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이걸 완전 제곱백골로 바꾸다라고 했잖아요.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바꾸는 거 귀찮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꼭 제곱식으로 안 바꿔도 괜찮아. 대칭축의 값만 생각하면 돼. 그 p의 값 언젠데요? 대칭축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그러니까 대칭축은 마이너스 2 곱하기 6분의 20인 거고, 그 요거는요 약분 10, 다시 한번 2로 약분, 그 마이너스 3분의 5가 대칭축인 거야. 맞니? 그럼 이 함수는 그림을 그려주면, 아, 이렇게 생긴 놈인데, 그럼 여기 대칭축이 되는 위치가 a가 마이너스 3분의 5일 때란 얘기잖아요. 자, 언제가 최소인 거니? 원래 마이너스 3분의 5일 때가 최소인데 문제에서는 최소가 되는 정수 a래요. 그러면 정수래. 언제가 최소인 거야? 마이너스 3분의 5에 가장 가까운 정수일 때가 최소인 거죠. 왜? 이거에 대한 대칭이니까. 그럼 얘랑 가장 가까운 정수는 마이너스 2잖아요. 아하,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값인 거고, 그럼 그때의 최소값은 그냥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그냥 집어쳐 넣으면 된다고. 여기다가. 자, 분명히
완전 제곱의 꼴로 바꾸는 게 원래는 맞는데 근데 나 완전 제곱으로 바꾸는 거 힘들다 라고 한다면 대칭축만 찾으세요. 대칭축만 찾고 그럼 대칭축에 해당하는 그 값만 그냥 원래 식에다가 때려 박아도 상관은 없다. 이게 익숙하신 분들은 주어진 식을 뭐 6 곱하기 a 마이너스 a 더하기 3분의 5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꼴로 아예 바꿔서 풀어도 괜찮고요. 편한 대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야.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속도는 중요해요. 자, 넘어갈게요. 필수 예제 2번. 역시 기본 문제 예제 2번. XYZ가 실수가 되는 상황에서 다음에 최소값과 그때 XYZ의 값을 구해보자. 이게 2번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 문제는 fx, y가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2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y 더하기 3.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이거 2차식이거든. 그러면서 x랑 y의 범위는 실수 전체예요. 조건이 없어.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뭐다? 완전 제곱으로 바꾸는 첫 번째 유형인 거죠. 첫 번째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제곱식으로 바꾸면 되는데 한 번에 눈에 보이진 않을 거야. 그래서 x 곱하기 y 곱한 것도 껴있으니까 이 식을 일단 x에 대해서 먼저 내림차순으로 바꿔주면 그럼 얘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 y 마이너스 1x 이렇게 되고요. 뒤에 거 2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3이네요. 그러면 자 완전 제곱 바꾸려면 요 식으로부터 얘는 뭐의 제곱으로 가는 거죠? x 마이너스 이거의 절반 그러니까 y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가는 거고 그럼 거기다가 이거를 했으니까 상수가 y 빼기 1 제곱이 생기잖아요. 생겼으니까 그놈을 다시 빼주면 그러면 이 식을 일단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네. 제곱식으로 바꾸면 그럼 결국 그 얘기는 주어진 식은 요거 x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쓸게 y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그럼 뒤에 거는 얘랑 얘를 계산하는 거니까 이 y제곱에서 마이너스 y제곱 뺐으니까 y제곱 마이너스 4y고 이게 마이너스 2y의 마이너스니까 2y 그러니까 마이너스 2y 상수는 3 빼기 1 2 이렇게 된다. 그럼 다시 한번 얘를 써주면 x 마이너스 y 1의 제곱 더하기 다시 한번 완전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끝났죠? 그러니까 y는 1이고 y 1 집어넣어주면 x는 0. 그때 최소값 1 되는 걸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그냥 제곱의 식으로 바꿔서 풀겠다라는 거고요. 그게 두 번째 예제는 더 쉽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그냥 딱 보자마자 최소가 될 때 x, y, z는 그냥 바로 눈에 보여야 돼요. 자, 완전 제곱으로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얘가 최소가 되는 y 값은 1인 거 바로 보이죠? 이 정도는 제곱식이 바로 연상되잖아요. y가 1일 때 최소잖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가 최소가 될 때는 그놈 값이 빵이 되는 거니까 x가 y-1일 때인 거야. 그럼 그렇게 보면 예제 2의 두 번째 문제는 그냥 대놓고 최소가 되는 x, y, z가 얼마나 얘기야? x가 2다. 바로 보이죠? y는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z는 저 2로 묶었으면은 z는 1이다.
그래서 주어진 식이 최소가 되는 x, y, z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대입해서 풀어도 괜찮고 제곱식으로 바꿔서 해도 괜찮아요. 자, 아무튼 첫 번째 유형 그냥 제곱식으로 바꿔서 푸는 이 정도는 애교 문제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유형 두 번째 유형 x의 범위가 있다면 x 범위가 있을 때 제한 범위가 있을 때 최대 최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제 3번에 적어두는데 x의 범위가 주어진 최대 최소는 자 적습니다. x의 범위가 주어진 최대 최소는 대칭축의 위치를 고려한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한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습관입니다. x의 범위가 있대요.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래.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프 안 그리고 풀지 마세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근데 핵심은 뭐다? 대칭축이다. 대칭축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면 된다.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의 그 꿈틀이를 거기다가 그려나가면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가보자. 이제 3번입니다. 이제 3번. 함수가 다음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고요. 이건데 x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제한 범위가 있는 2차식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최대값만 구하래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대칭축의 위치를 고려한 그래프를 그려야 돼. 대칭축의 위치를 고려한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러면 이 함수는 최고차에서 마이너스야. 자, 우리 최대 최소 구할 때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했는데 x축, y축 그릴 필요 없습니다. x축, y축 그리는 게 아니야. 최대 최소는 근을 구하는 게 아니니까 x축, y축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함수의 형태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그 형태만 잡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허공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허공에. 맞나? 허공에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이 그래프만 그리면 된다고. 그 다음에 뭐다? 대칭축. 대칭축 어디죠? x가 대칭축 x는 2분의 a죠. 2분의 a. 아, 선생님 대칭축 어떻게 빠르게 구해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구구단처럼. 자, 대칭축 2분의 a죠. 그러면 x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이때는 최대값만 구하는 거니까 자, 꿈틀이가 몇 개가 필요한 거야? 최대값만 구하면 돼. 그러면 꿈틀이는 3개만 있으면 돼요. 3개만. 최대 최소까지 생각한다면 4개를 생각해야 돼. 아까처럼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근데 최대값만 생각하는 거니까 3가지 상황을 생각하자고. 첫 번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당하는 그 꿈틀이가 이렇게 있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마일부터 1까지가 이렇게 있는 경우. 세 번째, 마일부터 1까지가 이렇게 있는 경우라고 해서 3가지로 케이스를 나누면, 그러면 이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하는 게 어떤 상황인 거죠? 이게 마일부터 1까지니까 대칭축보다 1이 더 작거나 같을 때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1보다 2분의 a가 더 크거나 같을 때를 말하고, 그럼 그때는 최대값이 얼마인데요? 1을 대입한 게 최대죠? 자, 주어진 이 함수를 그냥 fx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생긴 꿈틀이니까 1 대입한 게 최대야. 그러니까 최대는 f1이고 1을 집어넣어주면 a-1이네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게 어떤 상황인 거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사이에 2분의 a가 있을 테니까 얘는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a 1. 자, 이 상황을 말합니다. 뭐 헷갈리면 등호 갖다 놓으세요. 양쪽에다 둘 다 등호 있어도 상관없어. 그럼 이렇게 되면 이때는 어디가 최대죠? 그냥 2분의 a일 때가 최대잖아요. 꼭지점에서. 그럼 x에 2분의 a 집어넣어주면 돼. x에 2분의 a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더하기 2분의 a제곱이니까 4분의 a제곱인 거죠. 이게 최대값인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꿈틀이가 이렇게 있다면 그 말은 마일부터 1까지고 여기가 2분의 a니까 2분의 a보다 마이너스 1이 더 크거나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고, 그럼 그때는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최대다.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죠. 그럼 이게 첫 번째 거 정답인 거야. 이거 다 써야 돼. 이렇게 세 개 다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자체가 정답인 거죠. 그럼 두 번째 문제. 그럼 그 상황에서 최대값이 4가 되는 a를 구하래요. 그럼 두 번째 문제. 이 최대값을 구했더니 그놈이 4가 되는 a를 구하래요. 아, 얘가 최대잖아요. 그럼 얘가 4란 얘기죠. 그럼 a가 5잖아요. 그 a가 5라고 하는 것은 얘를 만족하는 거 맞죠? 맞지? 그러니까 얘는 오케이. 최대가 4라고 했으니까 지금 최대값 구하는 거야. 그 얘가 4래요. 그럼 a제곱은 16, a는 뿔마 4인데 a가 플러스가 4라는 얘기는 얘를 만족하는 거 맞나? 아니네. 아니잖아, 그치? 이거는 아니죠. 아웃. 최대가 4. 아, 이놈이 4. 이놈이 4가 되려면 a는 마이너스 5죠. 그럼 a는 마이너스 5라는 얘기는 얘를 만족한다? 맞네요. 맞네. 그러니까 정답은 두 번째는 5 또는 마이너스 5가 정답인 거야. 준서야, 그래서 오늘 한 명씩 이름 다 부르겠다. 아, 진짜. 예. 아, 요즘에 학교에서 수행평가 좀 만나보더라고. 다른 반도 보니까 애들이, 막 그 수업을 들으려는 그 열의는 막 대단한데, 막 헤매더라고요. 야, 도대체 밤에 뭐 한 거냐라고 했더니, 선생님 수행평가하느라 잠을 2시간밖에 못 잤어요. 막 이 얘기 막 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 이제 슬슬 학교에 뭔가 그 과제들이 뭔가 너희들을 되게 힘들게 만드는 시기가 온 것 같아.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고3 끝날 때까지.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행평가 더더욱 많습니다. 더더욱 많고요. 지금이야 내신 뭐 중요하지 않지 뭐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건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행평가하는 거 연습 많이 해주는 게 좋아. 그래야지 고등학교 올라가서 실제 수행평가 냈을 때 해본 애들이 잘한다고. 그치? 성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 성실성은 하나의 우리의 습관인 거고, 그 습관이 하나의 우리의 그 나중에 점수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냥 수행평가 되게 착실하게 하세요. 할 게 되게 많아서 잠 못 잘 것 같다. 잠을 줄이면 돼. 안 죽어. 잠을 줄이면 돼. 그렇게 해서 그냥 하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실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고등학교 때 뭐 더 쉬워지냐? 그렇진 않아요. 고등학교 때 더 힘들어. 더 힘들고 잠을 더 못 자게 될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해서 고3까지 그냥 미친 듯이 보내는 거지. 특히 특목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더 많아요. 수행평가 더 많습니다. 애들 막 평균 3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서 3년 버티나 모르겠어. 근데 다들 버티더라고. 다들 그렇게 하면서 버티고 버틴 애들이 결국 좋은 결과를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제 4번 우리 지금 3번까지 했고 4번. 자, 지금 하는 주제는 뭐냐면 제한 범위가 있는
2차식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대칭축을 고려한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자였는데 4번 문제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 그림에 답해보세요. 문제를 봤더니 첫 번째가 x제곱 더하기 2y제곱은 1이다. 그 상황에서 4x 플러스 2y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문제 되게 간단하고요. 선생님이 분명히 어떤 식을 푼다는 거는 미지수를 줄이는 거다. 미지수를 줄이는 거다. 그러니까 주어진 이 첫 번째 이 식으로부터 2y제곱 대신에 1-x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럼 그놈을 여기다가 집어쳐 넣어버리면 미지수가 줄어드는구나. 2y제곱 대신에 1-x제곱을 써버릴 수 있고, 그럼 얘는 이 정도는 완전 제곱의 꼴로 바로 변형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얘는 2일 때 최대값 5가 되는 거 맞다. 근데 문제가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래요. 이상하다 이거죠. 분명히 이렇게 생긴 놈은 최대값만 존재하는 놈인데 최대랑 최소를 구하래. 뭐를 우리가 지금 빼먹은 거죠? 뭘 빼먹었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x랑 y가 실수이기 때문에 x가 실제 2가 될 수 있을까? x에 2를 집어넣어봐요. x에 2를 집어넣어주면 4 더하기 2y제곱이 1이야. 그럼 2y제곱은 마3이란 얘기야. 그런 실수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x가 사실은 2가 될 수 없다고. 그럼 x는 최대 얼마까지 가능할까? x의 최대값? 얼마? 최대 1까지 가능해요. x의 최소는 마이너스 1까지 가능해. 그러니까 얘는 x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다. 제한 범위가 있는 2차식의 최대 최소가 된다고. 그럼 x범위가 왜 이렇게 됩니까? 얘가 1이 되는 그만 x값을 생각하는 거야. 좀 더 수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2y제곱이 1 빼기 x제곱인데, 그런데 이 y제곱이란 얘기는 y를 제곱했으니까 0 이상이죠. 그러니까 1-x제곱은 0 이상인 거라고. 2y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이 식으로부터 x제곱이 1 이하다. 그러니까 x는 마일에서 1 사이에 있다. 이걸 알 수 있어. 이놈은 제한 범위가 있는 2차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래프를 그려라. 대칭축을 생각해라. x는 2. 그런데 마일부터 1 사이에 있는 우리들의 그 꿈틀이는 이게 2니까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고 1일 때가 최대인 거죠. 제한 범위가 있는 2차식이었어요. 두 번째 문제 똑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똑같아요. 자, 주어진 식 2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3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가 문제니까, 그러면은 이 x제곱 빼기 더하기 y제곱은 얘니까 똑같은 거 써야 되나? 똑같은 거 써야 되나? 얘가 얘니까 이거잖아. 그럼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긴데, 근데 마치 이것도 얘랑 마찬가지로 그냥 이게 아니라 제한 범위가 있는 거라고. 이것처럼 생각한다면 주어진 이 식도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어. y제곱이란 놈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마 2가 되는 건데, 그런데 y제곱이니까 항상 y제곱은 0 이상이다.
이렇게 되죠. 양변 마이너스 1 곱해버리면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0 이하인 거고 x마 1, x마 2가 0 이하인 거고 x는 1에서 2 사이인 거다. 그러면 요 사이에서의 주어진 이 식의 최대 최소를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됐나요? 자, 둘 다 제한 범위가 있는 식의 최대 최소나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였어요. 자, 뒤에 문 살짝 닫아주세요. 네. 우리 왜 열렸지? 살짝. 살짝 닫으면 또 열려요. 그래. 소리가 났어. 자, 세 번째 주제. 자, 오늘 주제는 딱 세 가지야. 되게 간단해요. 하나는 전체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또 완전 제곱. 두 번째, 제한 범위가 있는 최대 최소. 대칭축의 위치를 고려한 그래프를 생각.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뭐다?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의 최대 최소. 핵심은 는 K로 고친 후에 판별식. 는 K로 고친 후에 판별식. 6번이죠. 6번. 5번 문제 아직 안 했구나. 5번. 5번부터 해야 되는구나. 자, 5번 문제. 5번 문제. 5번. 삼각형의 넓이가 16이고요. 변 BC의 길이는 4래요. BC의 평행한 직선이 AB, AC와 만나는 점을 PQ라고 하고 P를 지나고 AC의 평행한 직선과 Q를 지나면서 AB의 평행한 직선의 교점을 R이라고 하자. 첫 번째, 삼각형 ABC와 PQR의 공통부분 넓이를 Y, PQ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Y를 X로 나타내고 그 그래프를 그려봐라. 두 번째, 그 Y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이게 문제인데요. 그림 그냥 그려볼게요. 그냥 삼각형 ABC가 있는 거죠. 이렇게 ABC가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AB 위에 적당한 점 P, 그 다음에 이 BC의 평행한 선을 그은 거야. 이 BC의 평행한 선을 그어서 만나는 각각의 점을 P랑 Q라고 놓겠다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행한 선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준 거죠. 이렇게 얘랑 평행하게 선을 그어서 여기를 P, 여기를 Q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면서 얘랑 평행한 선, 또 이 점을 지나면서 얘랑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이 점을 R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둘의 공통적인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여기죠? 이 넓이를 Y로 놓고 PQ의 길이를 X로 놓겠다. 이 얘기거든. 그런데 도형이 꼭 이렇게 나오냐? 그렇진 않아요. 이 X라고 하는 이놈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똑같은 그림 한 번 더 그릴게요. 내가 ABC가 있을 때 BC랑 평행한 직선이, 그 직선이 만약에 이쪽에 이렇게 내려와 있다면, PQ가 이렇게 내려와 있다면, 그러면 이 점을 지나고 얘 평행한 선, 얘를 지나고 얘 평행한 선을 그었으면은 만나는 그 점은 삼각형의 외부에 있거든. 그러면 이때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동시에 만족하는 내부의 영역은 요만큼이 되는 거잖아. 이만큼이 되는 거고, 그 넓이를 Y로 놓겠다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만족하는 상황은 두 가지가 있는 거라고.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 두 가지야. 얘가 첫 번째 상황인 거고, 이게 두 번째 상황인 건데, 그러면 BC의 길이가 지금 4라고 돼 있어요. 전체 넓이는 16이고요. 요 길이는 4래요. 전체 넓이는 16인 거죠. 전체 넓이가 어쨌든 16인 거죠. 요 길이는 4인 거고요.
그럼 요 상황은 뭐냐? 이 상황은 얘를 가지고 삼각형을 이렇게 했을 때 그럼 그놈이 이 R이 이 삼각형의 내부에 존재하려면 X는 0보단 당연히 커야 되고 그러면서 R이 정확히 딱 BC 변 위에 있을 때가 X가 얼마일 때야? 2일 때죠. 중점. X가 즉 이 PQ가 AB랑 AC의 정확히 딱 중점이 되면은 그러면 R이 BC의 중점으로 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결국 이 첫 번째 상황은 X가 0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을 때 또는 뭐 작거나 같을 때 상관없어. 이게 첫 번째 상황인 거고 그럼 두 번째 상황은 X가 2보다는 크다는 얘기야. 물론 요 길이인 4보다는 작아야지만 공통 범위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범위 다시 한번 해주세요. R이 내부에 존재하려면 가장 이 X가 커질 수 있는 경계가 어떨 때다? 둘의 정 가운데 있을 때라고. A랑 B의 정 가운데 가지고 선을 만들면 평행을 그으면 얘가 딱 내부에 존재하는 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 가운데라는 얘기는 이 길이가 4였으니까 이 길이가 2일 때인 거라고. 그래서 X가 0과 2 사이에 있을 때다. 이렇게 해서 케이스 두 개를 나눈 거야. 그럼 이제 끝났어요. 이때는요. 이 넓이가 Y라고 있는데 이 삼각형은 요 삼각형과 닮음이죠. 둘은 닮았잖아요. 그럼 닮았는데 길이비가 몇 대 몇인 거야? 길이비가 4대 X인 거야. 그러면 길이비가 4대 X니까 넓이비는 16대 X 제곱인 거고 원래 이 넓이가 16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Y는 원래 넓이 16 중에서 실제로 16분의 X제곱에 해당하는 게 이 넓이잖아요. 곱하기 16분의 X제곱이죠. 그러니까 X제곱이네요. 닮음 이용해서 넓이 구했던 거는 우리 중2 때 많이 연습을 했었습니다. 오히려 중2 정도 되는 학생들을 할 때 오히려 이걸 더 잘 받아들이더라고. 그때는 딱 바로 시험 보고 나서 했던 부분이니까 우리 그때 이런 연습을 많이 했었을 거야. 닮음 이용해서 이렇게 비해서 넓이 구했던 거. 자, 마찬가지로 X가 2랑 4 사이에 있으면 그럼 이 넓이 어떻게 구할 거냐? 이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을 빼면 돼요.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마찬가지로 닮음이니까 요 길이만 구하면 되거든. 요 길이만. 근데 이게 지금 얘가 얘랑 평행하잖아. 그럼 평행하니까 요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죠. 이 길이가 X면 이 길이도 X인 거죠. 또 얘도 평행사변형이니까 이 길이가 X면 요 길이도 X인 거죠. 그럼 이 길이는요. X랑 X를 더한 다음에 4를 빼주면 요 길이가 나오죠. 맞죠? 그쵸? X 더하기 X 해주면 요걸 두 번 더 했으니까 한 번 빼면 돼. 그러니까 2X 빼기 4인 거야. 그래서 요 길이가 2X 마 4인 거예요. 그럼 똑같죠? 똑같죠? 얘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따라서 Y의 값을 구하면 전체 16 중에서 이 넓이는 그 중에서 16분의 X제곱을 해당하는 넓이였고 그럼 거기에서 빼기 그러면 이 넓이는 전체 16분의 2x 마사의 제곱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으니 이거를 정리해주면 그러면 16은 날라가고
이거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2차식 나오네요. 됐죠? 그래서 그 식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해주면 더하기 16x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끝났다, 그쵸?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이 부분을 이제 y에 대한 식을 구한 거고 따라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얘기는 그래프 그냥 그리면 돼요. x축, y축이 있는데 x가 0에서 2까지 0부터 x가 2까지는 x제곱인 거야. 그러니까 x제곱을 그리면 되는데 그 중에서 0부터 2까지만 그리면 되는 거니까 x가 2일 때 y 값은 4죠. 또 0부터 2까지만 그리면 여기만 그린 거다. 0은 구멍 뚫어야죠. 이렇게. 그러면 자, 요 함수인 거고 x가 2부터 4까지는 요 함수인 거야. 물론 함수를 그리려면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의 꼴로 바꿔서 이 그림을 그리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대칭축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대칭축 헷갈리면 그냥 써. 마이너스 2 곱하기 a 분의 b. 그럼 마마는 플러스가 되고 약분해 주니까 3분의 8이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x가 3분의 8일 때가 최대가 되는 3분의 8은 어쨌든 여기 정도죠? x가 3분의 8, 2보다 큰. 그럼 그때가 최대가 되는 그러한 2차 함수의 일부분이고 x가 2일 때는 정확히 이 값과 이 값은 같으니까 얘는 딱 이 점을 지나고 이때가 최대가 되니까 뭐 이렇게 생긴 그러한 함수 그 중에 x가 4일 때까지다. x가 4면 얼마겠니? 0 되겠죠. x에 4를 집어넣어주면 실제 x가 4라는 얘기는 이 길이가 이 길이랑 똑같다는 얘기니까 넓이 빵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렸다. 그래서 여기에 구멍 뚫린 요 함수가 될 거야. 이게 요 문제인 거고 그러면 두 번째 문제 y의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는 3분의 8일 때가 최대겠네요. 3분의 8 집어넣은 그 꼭지점에 y 값을 구하시오가 두 번째 문제였죠. 도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응용 문제고요. 원래 항상 도형과 관련된 응용 문제는 조금 어렵잖아. 천천히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자, 오늘 하는 최대 최소는 총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고 그 중에 세 번째 주제 실수 조건이 있는 경우 실수 조건이 있는 최대 최소는 K로 고친 후 판별식이 0 이상인 걸 이용하자라고 했어. 이게 잘 안 보여 문제에. 세 번째 유형은 좀 약간 간접적으로 문제에 숨어 있다고. 왜 숨어 있냐면 앞에 있는 문제들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봐도요. 그 문제도 다 실수 x, y란 말이 있어. 하지만 그거는 실수 조건을 이용한 게 아니라 그래프의 최대 최소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실수 조건이 있는 최대 최소라는 게 눈에 잘 안 보인다고. 왜? 다른 문제는 다 실수란 조건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문제 한번 잘 보세요. 앞에 있는 문제들 다 실수 x, y 이런 조건 다 있습니다.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잘 안 보여요. 자, 볼게요. 6번 문제입니다.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단 x는 실수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x는 실수다에다가 그 실수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x는 실수다. 자, 보자.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지금 문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구하고 싶은 거는 이놈 y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함수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 못 그려요. 물론 이제 수학하를 배우고 나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여차하면 뭔가를 조금 더 구할 수는 있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배운 건 없다고. 그럼 우리가 풀 부분은 막막한 거죠. 분명히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있어. 근데 도저히 어떻게 풀지를 모르겠어. 그럼 뭘 생각해? 실수 조건을 이용해 보자고. 최대 최소 이차함수 세 가지라고 했잖아. 세 가지. 그냥 완전 제곱으로 바꿀 것이냐, 제한 범위가 있는 놈이냐, 아니면 실수 조건의 그 놈이냐. 얘는 포인트가 실수에 포인트를 줘야 된다고. x가 실수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풀 수 있는 거야? 일단 이 값을 그냥 y라고 되어 있지만 는 k라고 그냥 써보자고. 는 k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얘를 는 k. 그러면 이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얘기는 k 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k 값의 범위를 구하면 돼. 근데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얘를 곱해보는 거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곱해보는 거야. 양변에. 어차피 얘는 0이 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뭐 완전 제곱의 꼴로 바꾼다 하더라도 최소값은 어쨌든 양수니까, 또는 판별식 생각해도 0보다 판별식이 작으니까 허근을 갖는다. 얘는 0 되는 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양변에 얘를 곱해도 상관은 없어. 그럼 양변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곱해버리면 그 주어진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k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k가 된다. 넘겨주면, 얘를 싹 넘겨서 정리해주면 k가 1x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x 더하기 k가 1은 빵이 되는데, 자, 이건 2차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많이 연습했었어. x제곱 앞에 개수가 미지수가 있으면 k수는 두 개로 나누자고 했죠. 첫 번째 k가 1일 때, 두 번째 k가 1은 아닐 때로. k에 1 집어넣어주면 k에 1 집어넣어봐. 그러면 2x는 빵 돼요. 그러니까 x는 빵 나오죠. 그럼 k가 1이면 따라서 x는 1이에요. 1은 실수잖아요. 문제에서 포인트가 x는 실수다. 이게 포인트였으니까, 그러면 1이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k가 1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값은 일단 1은 가능한 거야. 1은 가능하다 까지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k가 1이 아니면 얘는 2차식인 거야. 그런데 걔를 만족하는 x가 실수니까 걔를 만족하는 실수가 있단 얘기고, 그러면 2차식을 만족하는 실수가 있단 얘기는 실근이 있단 얘기잖아. 실근이 있으니까 뭐다? 주어진 이놈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왜? 실수 x가 존재해야 되니까. 실수 x가 있다, 실근이 있다, 판별식은 0 이상이다. 그래서 판별식을 써버리면 k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k마 1 k마 1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죠. 전개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주어진 이 식은요, k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는 돼요. p제곱 빼기 q제곱이니까 p 더하기 q 곱하기 이거 두 개 더하면 3k 마이너스 1 곱하기 p 빼기 q, 여기서 얘를 빼주면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더하기 3 이거죠? 한 번 더 쓸까요?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그러면 최고차함계수 함수인 2차식의 곱이 0 이하면 k는 4인 값이다. 그러니까 k는 3분의 1에서
3, 4입니다 라는 걸 얻을 수 있고, 물론 얘는 K는 1은 아니라고 했어. 근데 K가 1도 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K는 3분의 1에서 3, 4인 값인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 K, 그 놈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었던 거니까 최소는 3분의 1, 최대는 3이네요. 야, 근데 이해는 되는데 나는 많이 걱정스러운 게 그거인 거라고. 최대 최소 문제에서 그나마 유형 1, 2, 3을 지금 하고 있잖아. 유형 1은 사실 누구나 다 쉽게 풀어. 사실 중학생도 풀어. 완전 제곱꼴로 고쳐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는 조금만 선행이 되어 있으면 금방 할 수 있는 거라고. 그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어. 두 번째, 제한 범위가 있는 2차식의 최대 최소는 연습만 해면 최소한 어떻게 풀지는 눈에는 보여. 근데 눈에 보이는 거를 풀어내는 거는 그냥 연습이에요. 그래프를 그리고 대칭축 생각하면서 그 꿈틀이를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하면 어쨌든 해나갈 수는 있는데, 얘는 눈에 안 보인다고. 지금이야 눈에 보이지. 지금이야 우린 지금 요 문제는 유형이 3가지다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지만 막상 나중에 돼서 나중에 그냥 요 문제가 띡 나왔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냐.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잘 안 돼요. 의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최소 했을 때, 아, 3가지 유형이 있었지. K가 1인데 X가 왜 2? K가 1이면 K에 얘가 1이잖아요. 어디 갔어? K가 1이잖아요. 1을 집어넣으면 X빵이죠. X빵이네요. 네, K1 되면 X빵이네요. 중요하진 않아요. K가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네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인다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딱 보고, 아, 이놈이구나 라는 걸 인지하자라는 거죠. 자, 계속 해볼게요. 7번 문제. 그러면 7번 실수 XY. 역시 포인트는 실수입니다. 우리 지금 이게 순서대로 있으니까. 자, 실수 XY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실수 XY. 자, X랑 Y가 실수래요. 실수래요.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Y분의 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자, 어떻게 한다고요? 실수 조건이 있는 최대, 최소 포인트는 구하고자 하는 그놈을 는 K라고 쓰는 거다. 그래서 실수 XY의 동그라미 쳤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1번 X분의 Y를 는 K라고 쓰는 거야. X분의 Y를 는 K라고 쓰는 거야. 그럼 거기서 문제가 출발하는 거고, 주어진 식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루트 2Y 더하기 6은 빵이래요. 일단 좀 깔끔하게 고쳐볼까요? 앞에 있는 이놈은 X 마이너스 Y제곱이네요. 뒤에 있는 이놈은 마이너스 루트 2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Y네요. 더하기 6은 빵. 이 식이 있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문제 1번 X분의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문제고, 2번 X 플러스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거든. 근데 이거 어떻게 풀자고요? 딱 봤을 때, 아, 이거를 X분의 Y의 꼴로 변형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지 감이 안 잡힌다고. 그럼 뭘 생각해? 실수란 조건에 포인트를 주다 이거죠. 아, 얘를 만족하는 X랑 Y가 실수래요. 그럼 X, Y가 실수니까, 아, 실수 조건이 있는 최대 최소는 구하고자 하는 놈을 어떻게 하라? 는 K라고 일단 쓰자. 얘를 K라고 쓰고 이 K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건데, 식을 푼다는 것은 미지수를 줄이는 거라고 했잖아. X분의 Y를 K라고 쓴 순간 Y 대신에
KX를 쓸 수 있는 거죠. X분의 Y가 K니까 아하 Y는 KX다. 그래서 그놈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Y 대신에 KX를 집어넣어주면 얘는 X 마이너스 Y는 KX 제곱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Y가 KX니까 X 더하기 KX 플러스 6은 빵이다. 이 식은 1 빼기 K 곱하기 X죠? 그걸 제곱했으니까 1 빼기 K의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얘도 루트 2 곱하기 1 플러스 K X 더하기 6은 빵이다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방금 전에 풀었던 거랑 똑같다고. 첫 번째 K가 1일 때 K에 1 집어넣어주면 되죠. 두 번째 K가 1이 아니면 2차식인데 걔를 만족하는 실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다. 그러면 K 범위가 나오지 않겠니? 그 K 범위가 나오면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거라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전에 푼 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죠.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이놈을 는 K라고 쓰면 Y 대신에 마이너스 X 더하기 K를 대입할 수 있다. 이 Y 대신에 마이너스 X 더하기 K를 대입해서 똑같이 풀어주면 됩니다. 자, 습관인 거야. 잘 안 보이는 습관인 거야. 지금은 잘 보이죠? 그치? 내가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잘 보이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미리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었지. 선생님이 세 가지 유형을 얘기했었지. 이거를 좀 잘 생각하면서 인지를 좀 해주세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풀지 않도록 해주세요. 마지막 문제 8번 여기까지 좀 길게 달렸는데 그래도 예제는 끝내고 쉽시다. 8번 8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정도 그겁이죠. 우리 2차 방정식을 얘기하면서 그때 근계수 풀 때 이런 얘기 했거든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이 두근 알파랑 베타를 갖는다. 2차 방정식이 두근을 갖는다. 이 얘기와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갖는다. 이거는 접근법이 다르다라고 했어. 2차 방정식이 두근을 갖는다란 말이 있으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와 근의 정의를 생각하자 였었죠. 그런데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갖는다란 말이 있으면 실근이니까 뭘 먼저 생각하라. 판별식은 0 이상이다를 먼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근계수와 근의 정의를 생각하라 였어. 자, 그래서 문제에서 두 실근 알파 베타에다가 네모 쳐보세요. 주어진 그놈이 두 실근, 그냥 그게 아니라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데 그럼 실근이니까 뭘 생각하라고요? 실근 알파 베타면 첫 번째 판별식은 0 이상이다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근 계수를 생각하고 물론 세 번째 거는 잘 안 쓰이죠. 근의 정의. 이게 쓰일 수도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돼. 뭐가 됐든 판별식을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건 맞다라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두 실근과 두근 이건 달라요.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갖는다. 실근이라는 말이 있는 순간 판별식을 먼저 생각해야 돼. 자, 그럼 이제 문제로 가볼까요? x-1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a제곱은 빵이다. 자, 얘 의미 없습니다. 그냥 전개해서 다시 정리하세요. 왜 굳이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의미 없어요. 그럼 주어진 식은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ax. 그 다음에 상수항은 1, 1이니까 2 플러스 a 더하기 a 제곱 이꼴 빵이란 얘기고, 근데 걔가 두실근이니까 첫 번째 판별식 a-2의 제곱 a-2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놈이니까 이거 먼저 쓸게요. a제곱 플러스 a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얘를 샬라샬라 풀어주면, 자, 풀기 귀찮으니까 내가 해줄게. a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그냥 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두 근을 더했더니만 두 근의 합, 요겁이죠? 두 근의 합 2-a네요. 두 근의 곱 구하면 두 근의 곱 요놈이죠?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 자, 이제 문제로 돌아갈게. 1번 1-알파 곱하기 1 베타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1번 1-알파 곱하기 1 베타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집어넣어주면 이놈은 1-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고,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는 a로 바꿀 수 있어. 얘는 a에 대한 2차식이다. a에 대한 2차식이다. 근데 어떤 2차식이다? 제한 범위가 있는 2차식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a에 대한 2차식이니까 주어진 그놈을 완전 제곱의 꼴로 변형해서 식 정리해주면, 얘도 그냥 귀찮으니까 내가 해줄게. a 더하기 1 제곱 나와요. 대입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 2차식이 이 범위 내에서의 최대 최소니까 뭐 하라고요? 그림을 그려라. 축은 필요하지 않다. 그냥 이거 이렇게 생긴 놈이다. 축은 마이너스 1인 거다. 그런데 우리의 그 꿈틀이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3분의 2까지니까 그 꿈틀이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가 최대고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인 거죠. 최대 최소 구했어. 이 문제는 뭐다? 제한 범위가 있는 2차식의 최대 최소랑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럼 두 번째, 알파의 최대값과 베타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알파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이제 두 근이 있는데 그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야. 근데 이제 알파가 큰 근이고 베타가 작은 근이래요. 그럼 그때 알파의 최대값과 베타의 최소값을 구하는 얘기는 두 근의 최대 최소 값을 구하는 얘기거든요. 저 최대 최소예요. 근데 알파와 베타는 무슨 값이죠? x 값이죠. x 값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제 x 값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라고. 우린 여기에서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었어. a의 범위를 구했잖아. 그럼 이 범위가 어떻게 나온 거죠? 판별식이 0 이상이 돼서 나온 거예요. 왜요?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하니까 실근을 가지니까, 실근을 갖는 얘기는 걔를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x에 대한 2차식으로 봤을 때 판별식을 써버리면 a 범위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문제 제일 끝에 보세요. 단 a는 실수다. 네모치세요. a는 실수다. 야, a가 실수래. 그럼 뭔 말이죠? a가 실수니까 이놈을 a가 실수니까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면 그 a가 실수니까 그럼 a에 대한 그 2차식도 판별식이 0 이상이란 얘기 아닌가요? 그럼 뭐가 나오죠? x의 범위가 나오죠. a에 대한 판별식을 써버리면 이제 x의 범위가 나오죠. 근데 그 x값이 뭔데? 근이잖아. 그러니까 근의 최대 최소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주어진 식을 이제는 a의 내림차순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a제곱
그 다음에 A로 묶이는 거는 X도 있고 1도 있네요. X 플러스 1A. 그리고 A로 묶이지 않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씩 바꿀 수 있어. 근데 얘가 만족하는 실수 A가 있다. 그러니까 A에 대해서 2차식 생각해도 이놈의 판별식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얘의 판별식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놈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 정리해주면 x범위 구할 수 있다고요. 해주면 x범위 1부터 3분의 7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그 x값을 뭐라고 한다? 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근의 최소값은 1이고 근의 최대값은 3분의 7인 거야. 자, 실수 조건이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실수 조건의 그 식이 2차식이면 판별식을 생각해서 범위를 구할 수 있다,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 잘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했어. 그래서 요거는 기계적으로 절대 풀지 마시고요. 복습할 때는 이게 왜 세 번째 유형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각 문제를 생각하면서 푸세요. 그냥 생각 없이 판별식 때려갖고 문제 풀지 마요. 지금 풀린다 하더라도 나중에 털립니다. 나중에 안 털리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